임명받은 설서의 녹봉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설서는 정칠품으로 녹과는 제13과. 설서가 봄에 받는 녹은 백미가 한석. 한석은 오늘날의 89kg 기준으로 화면상의 2포대에 해당한다. 현미가 3석, 조가 한석, 콩이 3석이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백미가 3석, 현미 15석, 조 2석, 콩 5석, 밀 3석이다. 이 곡식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쌀은 연가격으로는 67만 원 정도가 되겠고, 현미는 15가마로서 307만 원 정도, 차조는 2가마로서 96만 원, 백태는 5가마로서 187만 원, 밀은 3가마로서 59만 원 정도 되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그때 당시 가격과 지금 현재 가격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은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720만 원 정도 됩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관리의 녹봉엔 포도 포함되어 있다. 포 한 필은 22m, 정칠품 13과의 경우 1년 동안 모두 7필의 포를 지급받는다. 이 포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포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굵기도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긴 하지만 이렇게 굵은 것은 제가 아마 산 기억으로 보통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선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고운 것은요. 한 70에서 한 90에서 100만 원까지. 가장 비싼 포를 기준으로 할 때 포의 가격은 700만 원. 결국 정칠품 건원의 연봉은 1,420만 원이 된다. 당시의 녹봉이 관리들의 경제 생활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선조시대 미암 유희춘이 11년 동안의 일상생활을 꼼꼼하게 기록한 미암일기다. 미암일기엔 모두 17회의 녹봉을 받은 기록이 보이는데 그중 규정된 양을 받은 경우는 3분의 1에 불과했다. 일기를 기록하던 당시 미암은 지방에 살고 있는 가족과 떨어져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하고 있었다. 생활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암이 일기에 기록해 놓은 녹봉의 사용처다. 녹봉은 주로 노비의 월급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이 생활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노비이긴 하지만 올라와 있는 노비들한테 매달 일정액을 상료로서 지급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뭐 서책이라든지 조복이라든지 그 약재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하는 데도 상당한 그 비중을 사용을 하고요. 또 이제 서울에서 부인이 필요한 무슨 단자라든지 명주라든지 이러한 그 사치품을 사들이기도 하고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대부분 자신의 토지에서 거둔 수확으로 생활비를 충당했다. 녹봉은 그들의 경제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칠품 관리가 1년 중 겨울에 받았던 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겨울에 받는 녹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 양이 적은 편인데요. 이 현미가 4석, 또 콩이 2석, 또 포가 1필입니다. 이 보통 가족과 노비를 합해서 식솔들이 10여 명이라고 할 때 3개월 동안 먹기에도 아주 빠듯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활비라는 것이 먹는 데에만 드는 것이 아니고 책도 사봐야 하고
또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제사도 모셔야 하고 손님 접대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 이 조선시대 관리들의 급료가 무척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이 녹도 얼마 받지 못하는 그 관리가 되기 위해서 왜 그렇게 과거 공부에 매달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신분사회인 조선시대에서는 이 관리가 되는 길이 양반 신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한 집안이 4대에 걸쳐서 이 관리에 나서지 못한다면 그 후손들은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품계는 종구품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일품까지 올라갑니다. 이 종이품은 차관, 정이품은 장관, 그리고 정일품은 지금의 국무총리와 같은 관직입니다. 이 입조일기를 쓴 조중회는 정칠품에서 시작해서 정이품, 이 병조판서에 오르기까지 45년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나마 이 문과 급제자의 약 25%만이 이 청이오직이라고 부르는 주요 관직에 오를 수 있었으니 참 예나 지금이나 승진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에는 인사고과를 어떻게 매겼을까요? 관리의 인사를 왕이 단독으로 처리했을까요? 조중회의 입조일기는 조선시대의 관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임용되는지를 보여준다. 관리의 임용 시기가 오면 신하들은 회의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왕이 낙점하는 것이다. 조중회가 가주서의 후보 명단에 올랐을 때의 기록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보통 후보 명단은 적격자 순으로 올리는데 왕이 신하의 의견을 존중해 첫 번째 인물을 낙점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어떤 관리 임명에 있어서는 어떤 국왕이 정권을 행사한다기보다도 어떤 신하들의 의견,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여론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이 여론을 중시했고 또 거기서 어떤 그 인사의 하나의 그 어떤 검증 시스템 같은 것이 일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인사를 또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명을 올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어떻게 보면 왕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 방식을 택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 관리의 어떤 임용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리들에겐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의 인사고과가 시행됐다. 입조일기에 의하면 인사고과는 상중하로 매겨졌는데 10차례 고과에서 모두 상을 받아야 한 품계 승진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인사관리가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바로 인사청탁을 금지하는 분경금지법이다. 이를 어길 시엔 곤장 100대 또는 삼천리 유배라는 엄벌에 처해졌다. 분경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분추